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사장하게 돼서 여러분들하고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전 시간에는 이제 조식에 관련된 교육을 여러분 받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브론즈 핀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들으셨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 전달드릴 내용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교육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좋은 습관을 갖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이 반복된 교육이지만은 또 듣고 여러분들이 생활화하면서 여러분들을 스스로 체질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몸에 배게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성공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을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터득했고, 저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성공을 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한 시간 동안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윈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은 이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인간은 아주 이기적인 유전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기적인 유전자다. 근데 유전자의 최대 목적은 뭘까요? 유전자의 최대 목적은 종족 보존에 있습니다. 내 자손을 계속 늘려나가는 거죠. 네트워크의 그 최대 목적은 뭘까요? 내 그룹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유전자의 최대 목적은 종족 보존이지만 두 번째 목적이 있다면은 그 행복한 삶의 영현에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는 종족 보존이라면 우리 네트워크를 키워나가는 쪽이고, 우리 사업적으로 보면 두 번째는 성공하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면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 후대들까지도, 또 우리 파트너들까지도, 우리 이 사회까지도 그런 영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셔야 될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은 물론 그렇게 살고 여러분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사업의 목적이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살아오면서 뭐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정말 이제 좀 많은 걸 느끼고 깨닫는 것 같습니다. 결국 행복한 이 삶의 영위하는 것은 경제적인 여유죠. 경제적인 여유를 가졌을 때 삶을 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돈만 있으면 안 돼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돼요. 정말 요즘 보면은 식당 같은 데 굉장히 잘 되는 그 식당에 가게 되면은 돈은 많이 버는데 시간이 없어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유명한 그 가수가 이 가족사에서 나왔는데, 그분이 지금에 와서 나이 60이 넘어서야 비로소 가족이 뭔가를 깨달았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돈은 벌었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컸는지, 어떻게 성장하는지, 가족과 함께 이렇게 즐거운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했다. 그래서 그걸 뒤늦게 후회하는 그런 이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세 번째는 이 건강하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행복한 삶 중에서도요, 건강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젊은 리더분들은 잘 못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젊기 때문에. 그러나 젊어서도 건강을 잃게 되면 빨리 깨닫지만, 나이 먹으면서 건강을 잃게 되면요, 돈도 시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에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삶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어떤 목적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평생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일, 이것도 여러분들 저만큼 살아봐야죠 합니다. 근데 미리 알면 참 좋겠죠.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여러분 파트너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실 거고, 부모님도 계실 거고, 이웃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난 젊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불특정 다수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다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서요, 은퇴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뭐라는 줄 아세요?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건강한데요, 정말 은퇴해가지고 3개월을 놀고 나니까 너무너무 지루하다 그래요. 제일 어려운 게, 힘든 게 내가 일이 없는 겁니다. 자, 우리 사업이
참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못 느낄 거예요. 이 자체만으로도 가치예요. 아마 세상을 살아보고 나이를 먹어보고 저처럼 이렇게 이제 경험을 좀 해보면은 와닿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젊은 나이에 이것을 이 터득하고 스폰서 얘기를 믿고 한번 여러분들 그걸 공부하면서 깨달으면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이런 지식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게 다 가족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친구가 없는데, 이웃이 없는데, 가족이 없는데 의미가 없어요. 정말 이 쟤도 우리 친구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나이 먹으면서 동창들 많이 이미 고인된 사람이 많아요. 젊은데도요. 아, 그분들이라고 뭐 오래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젊었을 때부터 자 건강을 잘못한 거예요. 또 어떻게 잘못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그런 환경에 살게 된 겁니다.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기 건강 제대로 관리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하나 사라져요. 없어져요. 저는 언젠가는 제 친구들이 다 없어지겠죠. 내가 뉴트리라이트를 많이 먹으면서 건강해진다 하더라도 만약 아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 친구들 다 사라지면 나 혼자 남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그런데 이 사업은 참 20대부터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가 다 친구가 될 수 있고 같이 사업을 해나갈 수 있고 같이 꿈을 나눌 수 있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참 또 하나의 어떤 가치라고 느껴져야 되는데 과연 이제 내가 지금 먹고 살기 바쁘고 생활하기 바쁘고 뭐 지금 내가 당장 뭐 살기 바쁜데 뭐 이게 아닙니다. 폭넓게 보셔야 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사업에 가치 있는 일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진짜 중요한 뭐냐 돕는 일이에요. 이게 이제 나이 먹으면 남한테 도움을 받는 일만 생깁니다. 자, 나이 먹으면서도 남한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좋겠어요? 나이 먹으면서도 남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까? 이건 진짜 중요해요. 이 정부도 힘들어요. 은퇴자들이 많고 수입이 없고 그러면요, 정부에서 그걸 다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런 어떤 도움을 받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나이가 80대도 70대도요, 성공한 사람들, 경제를 여유 있는 사람을 남을 도와요. 세금도 많이 내게 되고요. 그 이외에 또 내가 좋은 일도 많이 하게 되고요. 이왕이면 이렇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은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유전자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이기적인 유전자지만 우리는 뭐예요? 필요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이런 책에 이 종족 부정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런 권리,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성공 인자는 뭐냐? 과연 좋은 습관입니다. 성공 인자 뭐냐? 좋은 습관을 갖는 겁니다. 좋은 습관. 자, 좋은 습관이 뭘까요, 이게?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반복된 생활을 해오잖아요. 그러다 보면은요, 그것도 습관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내가 잘 살고 부모님의 부자였고 좋은 환경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은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런 환경에 살지 못한 겁니다. 성공 인자를 갖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뭐 저도 마찬가지였고 한때는요, 이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이 천성이라는 것은 본래 타고난 성품이나 성격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그래서 좋은 습관이라는 것은 성격은 제1의 천성이에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이게. 천성은 제2의 천성.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배우고 가정에서 교육받은 내용들이 제1의 천성이에요, 이게. 근데 제2의 천성은 뭐냐?
예, 좋은 습관을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제2의 천성은 선천적인 습관이 아니에요. 선천적인 습관이 아닙니다. 제2의 천성은 자, 오늘은 제2의 천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는 거예요. 이곳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제2의 천성을 우리가 개발하고 우리가 익히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게 과연 뭐냐 이게 이 제2의 천성을 내가 갖게 되고 이것을 습관화되고 좋은 성품을 갖게 되면은요 우리는 성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 제2의 천성은 뭐냐면 생활 속에서 몸과 마음이 익숙해진 후천적인 행동이에요. 후천적인 행동 플러스 사고방식입니다. 사고방식이 제2의 천성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일반 사업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거지만 우리 사업 쪽에 우리 A별들한테 포커싱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후천적인 행동은 뭘까? 자, 이게 바로 A별들, 아메의 A별들이 후천적인 행동으로 후천적인 행동을 우리가 갖춰야 될 거. 이게 바로 시스템입니다. 우리 사업에서는 시스템 공부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 공부에 대해서 첫 번째 고개로 했죠. 첫 번째 고개로 미팅한다, CD 듣는다, 그다음 매일매일 이 책을 읽는다, 쇼도 플랜한다, 100% 제품 애용한다 하시죠. 이건 제가 별도로 설명 안 드려도 고개로를 매일매일 실천하면서 후천의 행동을 이어가야 된다. 이게 우리 사업의 시스템이라는 게 나의 이 제2의 천성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예, 제2의 천성은 제1의 천성을 능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제1의 천성을 능가하는 게 제2의 천성이기 때문에 노력하면 얼마든지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오케이? 예. 자, 그래서 고개를 첫 번째로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이제 고개가 뭔지는 제가 뭐 설명 안 드려 잘 아시죠? 또 한 번 강조하는 거예요. 이 고개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것이 제2의 천성을 만들어가는 첫 번째 덱스터웨이가 58년 동안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 두 번째, 탱코와 뭔지 아시죠? 이게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죠? 오늘 집에 가셔서 탱코가 뭔지, 이 탱코를 내가 실천에 옮기고 있는지, 내가 내 생활화가 되고 있는지 이걸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A스텝, 성공의 8단계. 성공의 8단계, A스텝은 성공의 8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성공하는 과정에 계단이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계단 이게 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제까지 이것이 성공의 8단계입니다. 이것이 후천적인 행동에 들어가고 시스템의 아주 중요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실천 강령이죠, 이게 그렇죠? 테드화. 자, 요거는 우리 시스템을 통해서 후천적인 행동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2의 천성의 첫 번째 후천적 행동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사고방식은 뭘까? 자, 요것만 있으면 될까요? 요게 뭐랄까요? 요게 하드웨어 부분에 요게 하드웨어. 요거 사고방식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멘토링입니다. 멘탈. 성공학 강의에 지금 같은 성공학 강의. 성공학 강의요, 강의. 사장학 강의 지금 같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기에는 태도, 자세, 마음가짐 이런 등등이 여기에 있어요. 이게 멘탈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제2의 천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돼야만이 여러분들이 좋은 비즈니스를 만났을 때 행동하고 실천에 옮겼을 때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과정을 걸쳐 나가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만나면 성공하고 이 비즈니스를 만나면 누구나 다 꿈을 키우고 이 비즈니스를 만나면 잠을 못 이룰 정도로 흥분하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가 사라지죠. 왜 그럴까요? 이걸 못 배운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늘 시스템이라는 뭐라 그랬어요? 수학 공식이다 그랬잖아요. 성공 공식이라는 거예요. 성공 공식. 이해가 되시나?
어디 여태수 사장님 한두 번 들어본 거 아니지? 이해가 돼? 응? 오케이. 대면 요거 표시를 한번 해봐. 오케이. 이게 여러분들이 뭐 여러 번 듣고 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고 이걸 여러분들 실천에 옮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여러분들 걸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갖게 되면 암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자로서의 인정해주고 나중에 보상과 인정을 충분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요건 뭐예요? 스폰서로부터 전달받는 얘기예요. 요것만 있어도 안 되고 요것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요 두 개가 다 같이 우리가 병행을 했을 때 제2의 천성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1의 천성을 능가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도 내 인생에 사실은 참 운명적으로 저는 아내를 이제 만났는데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평택에서 수원으로 유학을 왔어요. 이게 멀지 않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이게 기차도 전 처음 봤어요. 그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기차도 처음 본 사람이야. 근데 평택에서 여기까지 유학을 올 정도면 굉장히 먼 거리로 온 거거든요. 이때 제가 뭘 배웠겠어요? 제가 무슨 천성이 후천령 천성이고 선천령 천성 뭘 알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난했어요 우선. 그렇죠? 그 다음에 가난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실패를 거듭했어요. 자, 제가 살아오면서요. 왜 나한테 이런 많은 시련이 이렇게 겹치지? 제가 투자신탁을 오랫동안 다니는데도 제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불구하고 내가 뜻하는 그 결과를 내가 얻지 못한 거에 대해서 실망도 많이 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고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성군의 삶을 살아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을 저 스스로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어느 날인가 내가 부를 누리고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이게 불과 제가 40대 초반일 때부터 시작해요. 아메 만나고 나서부터 했어요. 근데 이 아메 만나고 나서부터 이렇게 됐느냐? 안 해요. 제가 저 과정을 가만히 좀 이걸 여러분들 강의를 하면서 제 과정을 한번 스쳐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중학교 때 이 수원에서 평택 수원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객지 생활을 했는데 내가 깡패를 만날 수도 있고 나쁜 사람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길로 갈까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정말 내가 맨 처음에 태권도를 저도 했어요. 합기도를 초창기에 했었는데 여기 보면 수원에 보면요. 경기도청 입구에 보면 왕호 공수도 체육관이라고 거기 있었어요. 입구에. 그래서 거기서 나도 중학교 1학년 때 운동을 좀 배운다고 갔던 게 만났던 그 사범을 만났어요. 사범을 만났던 분이 굉장히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나이가 2살이 더 많으신데. 그때 그 꿈은 자기는 이 고검 대검을 합격해가지고 나중에 정치해서 유명한 정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하여간 어쩌거나 열심히 살았어요. 그분이. 근데 난 그분이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 동경을 했어요. 그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일어나가지고 5시에 일어나가지고 체육관을 운동을 해놨는데 운동을 하고 땀을 쭉 빼고 쉬는데 그분이 한마디 이런 말 했어요. 박준아, 우리는 남들보다 3시간을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짧게 살아도 하루에 3시간씩 앞으로 60년을 계산하면 어마어마하게 오래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처음 얘기했을 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난 그때부터 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분을. 어떻게 보면 멘토였죠. 지금 생각하면 멘토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나다 보니까 내가 건전한 생각을 갖게 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난 그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지금 첫 번째 멘토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를 건전하게 다른 나쁜 길로 안 빠져나가게도 만들어줬던 분이에요. 지금도 이분을 만나고 지금도 이 형님 만납니다. 벌써
몇 년이야? 55년이 더 된 것 같아요. 55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예.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직장 생활할 때요. 상사였어요. 좋은 상사를 만났어요. 이분은 저한테 뭐를 강조했냐? 첫 번째, 너는 항상 공부해라. 내가 가난했잖아. 제대로 공부를 못했잖아요. 공부하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는 거다 이게. 두 번째 뭐냐? 네가 맡은 분야에 어떤 분야든 간에 최고가 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저한테. 상사인데요. 그래서 전 그 당시에는 은행에 있으면요 본점에 뭐 영업부가 아니고 뭐 운영부라든가 뭐 그다음에 이런 부서에 있으면요 굉장히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실력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근무했어요. 그래서 난 그게 너무나 부러웠어요. 그런데 근무하고 싶었어요. 그냥 지점에서만 근무한 거예요. 나는 영업점에서만.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동경하니까 그 상사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는 대통령도 세일즈맨이 대통령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 사람 많이 없대요. 이게 이제 후진족의 하나의 모델이래. 선진국을 가다 보면요 영업 마인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최고가 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네가 이 지점에서 영업점에서 이 영업 마인드를 키우고 한 1위가 되도록 노력해봐라. 저한테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마음을 굳힙니다. 이 지점에서 내가 최고가 되겠다. 영업 분야에 대해서는 영업 마케팅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1인자가 되겠다는 꿈을 또 키웁니다. 그래서 이때 이 공부하라고 할 때 제가 진짜 주경야독이라고 하나요? 낮에 일하고 저녁에 공부하기 시작한 거 여기서부터. 그리고 출근하면은 무조건 밖에 나가가지고 전단지 들고 다니면서 투자센터가 알렸고 공단 같은 데 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 만나면서 자금주 채우고 진짜 최고가 됐고요. 공부를 좋은 대건 안 했지만 나는 차근차근 내 성을 쌓아나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오늘날 제가 박사가 돼가는 과정에서 가장 기초가 됐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자, 그러나 여기서 부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세 번째 만난 멘토가 누구였을까요? 아메이를 만난 거예요. 여기서 스폰서를 만났고 김종규 사장님을 만난 거예요. 김종규 사장님을 만난 거예요. 여기서는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예.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자, 저는 여기 잘 보십시오. 저는 멘토를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아메를 통해서 이 시스템을 만난 거예요. 예, 만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제 천성이 나는 후천적으로 개발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부를 누렸고 그 다음에 내가 성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죠? 이해가 됩니까? 그죠? 예. 자, 이해가 되면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요. 사인 한번 줘보세요. 예.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했었을 때 이런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같은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사업을 아메이 사업을 만났고 이걸 해나가고 저를 통해서 이걸 배워나가고 있으면서요. 여러 제2의 천성을 쌓아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쌓이고 누적되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세월이 얼마큼 열정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빨라질 수 있고 늦어지는 건 있어도 언젠간 여러분들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자 확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후천적인 제2의 천성은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랬어요. 그냥 영향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습니다. 아셨어요? 예,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타고난 기질이나 사주팔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제2천성에 있다 그랬어요. 제2천성에. 뭐 내 운명은 왜 이럴까? 내 사주가 쓸데없는 소리야 다.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40 가까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왜 내 운명이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40대까지 했었어요. 이건 말은 안 했지만은 정말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누구보다도 직장에서 인정받고 했는데 인정은 받았지만 내 인생에 성공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이 제2의 천상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날이 오는데 그게 아멘이었던 거예요. 예.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멘을 만나면서 승승장구했던 거 제가 아셨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제2의 천성은 세 가지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대방의 움직이는 능력을 가지시는 상대를 움직이는 능력을 소유해야 돼요. 이게 하트, 뜨거운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라는 마음. 이게 중요하다. 예.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돼. 예. 그래서 감동을 주라는 얘기를 내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거. 자, 굉장히 우리 파트너들이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강의 안 해요? 예. 자,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거 아주 우리 신영은 사장 공감을 할 거예요. 신영은 사장 이거 아주 진짜 그냥 고객들을 그냥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지금 이런데 앞으로 어떨 것 같아요? 5년 10년 가면요 대단하실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역지사지해야 돼요. 요게 바꿀역자야. 땅지자, 삼각사자, 갈지자예요. 항상 사업을 할 때 소비자든 사업자든 파트너든 스폰서든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여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공감을 해요. 공감을. 그래서 첫 번째 상대를 움직이는 능력의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 강조하고 싶은데 생각으로 끝나면 안 돼요. 행동으로 옮겨라. 생각으로 끝내지만 행동으로 옮겨라. 실천에 옮겨라. 실천에 해라. 100번 여러분들 알아봐야 소용없어요. 알고 있는 걸 100번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행동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도 많이 하게 되겠죠? 관계없어요. 실수 많이 해도 관계없어요.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 행동하면서 실수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큰 교훈을 얻게 해주는지 저는 알아요. 두 번째, 스마트폰 시대에 지금 스마트폰 시대에 스마트폰으로 소통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스마트폰으로 소통되고 SNS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카톡도 하고 다 필요한데 진짜 중요한 고객한테는 여러분들 손으로 쓴 편지를 전달하세요. 손편지를 전달하세요. 손편지나 엽서를 써서 전달하세요. 감동의 굉장히 감동을 주는 요인입니다. 이게. 이 젊은 분들 내가 우리 이상덕 사장이나 양동 사장한테 스마트폰을 딱 보내고 카톡을 딱 보내는데 내가 스폰서가 사장님한테 엽서를 써가지고 집에 붙인다면은 스마트폰 쭉 보내는 거하고 엽서를 보내는 감이 어떨까요? 다릅니다. 네? 다르죠?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딱 보내는 것보다는 내가 손으로 엽서를 쓰는 걸 딱 보낸다면 감동이 배가 되겠죠? 그걸 하라는 얘기예요. 보통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다 보내요. 저는 고객들한테요. 전화로 전달을 하지만 중요할 때는 반드시 제가 편지를 써서 보내거나 엽서를 써서 보내거나 직접 가서 찾아줘요. 몸으로 공을 들여야 돼요. 예. 몸으로 공을 들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시대가 발달되면 발달돼서 굉장히 효과가 뛰어나요. 이런 부분이에요. 아셨어요? 세 번째 뭐냐? 경사보다는 애사에 더 여러분들 애를 쓰세요. 함께하는 마음을 가셔야 돼요. 애사 함께하는 마음을 가셔야 돼요.
감동이 배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해주는 거, 상대방을 움직이는 능력은 바로 이 세 가지가 다른 것도 있겠지만 사람을 감동을 시켜주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통해 제품을 쓰고 싶을 것이고 내 그룹에서 사업을 하고 싶을 것이고 다양한 일이 나오겠죠. 이게 어때요? 그럴 것 같죠? 예. 자, 두 번째는 아이디어예요. 예.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각이에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각이에요. 변화를 의미하는 변화. 성공하는 사람은 늘 움직인다. 성공하는 사람은 늘 움직인다. 지난 시간에도 그랬어요. 흐르는 물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의 생각, 행동, 습관을 복제하려고 노력을 하라. 그러면 내 생각도 변한다. 고인물에는 그 물이 흐르지 않으면요 고기가 살긴 사는데 오래 못 살아. 썩어요 물이. 썩기 때문에 고기도 죽습니다. 이게 이 자연의 원리하고 비슷한 거다. 이런 원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화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집에서 콕 백해가지고 변화가 많을까요? 이런 데는 와서 자극받으면서 변화가 많을까요? 예? 자극받으면서 변화가 많아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 성공하려고 하는 부유들, 성공한 스폰서를 만나고 있어야 내가 힘들긴 해도 자꾸만 변화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 트레이닝. 훈련해야 돼요. 훈련. 이 후천적인 행동, 아까 멘탈 이런 부분을 스스로한테 실천에 옮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그 제품도 완전하게 숙지하셔야 돼. 우리의 툴은 뭐냐? 제품에 대한 공부를 완벽히 해야 된다. 쇼더 플랜을 완벽히 해야 된다. 그죠? 이거 기본이잖아. 웨스와 뎁스를 하는 기본이잖아. 이거는 우리가 훈련을 확실하게 해나가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정말 훈련을 통해서 달인이 돼야 돼. 예. 달인이 뭘까? 프로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프로가 돼야 되잖아. 프로는요, 최소 달인이 되려면은 뭐 방송에도 나오는 달인들 보면 최하가 15년이야. 그것도 집중적으로 그 한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 인간문화재 15년, 20년 가지고 안 돼. 보통 30년 이상이야. 명장 명인 된 사람들 기본이 30년이야. 그러나 A변은 몇 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최소한 10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중적으로. 안 그래요? 맞습니다. 10년을 해요. 여러분들 그래도 10년을 집중적으로 하면요. 우리는 성공하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거지. 예, 이런 부분들이.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실천적인 부분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향후에 예,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현실화되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땡겨지고 있는데 인간의 선택은 어디에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선택.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으로 어떤 사람을 선호하게 되는가?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선호하는 대상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내가 소비자를 만나던 사업자를 만날 때 맨 처음에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만나는 거잖아. 소비자도 만나고 사업자도 만나잖아. 근데 결국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반복해 나갈 때는요. 그분이 이 사업을 알고 나면은 그분이 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내 곁을 떠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여기 있는 분 중에서 내 누구한테 질문 한번 할까 이게. 자, 우리 마스크를 써가지고 누군지 잘 모르겠네. 이게.
최진주. 요 변미영 변종호. 이거 김수인. 김수인 사장. 예. 김수인 사장이구나. 자, 그러면 내가 진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의 소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룹의 리더들이 만일에 이 스폰서가 싫거나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 그룹에 어쩔 수 없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 여기 계세요 혹시?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나는 진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스폰서가 좋고 팀이 좋고, 그렇죠? 이 아메리카 좋아서 우리가 함께 한다고 저 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사업자들은 이렇다 치는데 일반인들의 선택은 어떤 게 있을까? 보편적인 어떤 상황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 앞으로는 똑똑한 사람보다는 따뜻한 사람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똑똑한 사람보다는 따뜻한 사람. 자,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제가 인성 얘기하죠. 인성, 품성, 인성의 뭔지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좋은 인성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경쟁력이라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똑똑한 사람은요, 이제 예전엔 똑똑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AI가 더 똑똑해요. 로봇이 더 똑똑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런데 로봇이나 AI가 따뜻한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필요하면 똑똑한 로봇을 선택을 하지만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 따뜻한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맞죠? 자, 인간의 선택은 따뜻한 사람한테 우리가 손길이 뻗어진다.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햇빛이 나는 쪽으로 항상 고개를 돌립니다. 해바라기 보셨죠? 해바라기가 해를 등지고 꽃피는 거 보셨어요? 절대 안 봤습니다. 항상 태양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리고 물이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예.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따뜻한 사람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럼 내가 따뜻한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인성을 갖춘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된다면은 결국은 내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말 앞으로 이 사업이 우리 사업, 모든 사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이 아무리 유명한 식당이라 하더라도요, 식당이 맛있어, 음식이 맛있어, 근데 주인이 못 됐어. 그러면요,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먹고 바로 나오려고 해요. 근데 그런 식당이 또 하나 생기면요, 그 식당 망해요. 아세요? 식당이 10개가 그런 식당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가고 싶은 식당이 돼야 되는 거야. 맛도 같아야 되고, 그 중에서 정말 품성이 있는 오너, 그 다음에 교육이 잘 된 직원들, 대우해주는 그런 직원들, 그런 곳을 누구나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원리만 알면 간단해.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베스트보다는 유익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베스트보다는 유니크한 사람이다. 유니클로라는 이 상표가 있죠. 나는 그게 유니클로라는 상표가 찾아보진 않은데 왜 유니클로라는 상표를 썼는지 일본산 제품 같은데, 예. 근데 유니크한 사람이 성공한다. 유니크한 사람을 선택한다는데 이건 찾아보면요, 개성적인 사람이에요.
개성 있는 사람, 개성적인 성품이야. 이런 사람들이 차별화시킬 수 있는 거야. 차별화. 유니크한 사람들. 뭔가 내 캐릭터를 가져야 된다. 아미는 나에게는 한판승이다. 이런 캐릭터를 가져야하는 거야. 멋있지 않아요? 우리 양도순산이 아주 독특한 유니크한 개성을 딱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타고난 사람보다는 극복한 사람이 성공한다. 타고난 사람보다는 극복. 제가 늘 말씀드린 극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아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제가 정말 이런 중요성을 내가 깨닫고 있으니 내 나름대로 이렇게까지 살아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이 안다는 것은 우리가 수학 공식으로 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실천에 옮기고 행동에 옮기는 건 여러분들 몫이다. 반드시 결과가 나와요. 시간이 가더라도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성공자의 체질을 바꿔나가야 돼요. 이런 성공자의 체질을 바꿔나가야 돼요. 체질을 바꿔나가는 건 뭐야? 제2의 본성을, 제2의 습관을 체질화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3년만 미쳐보자. 그리고 자유인이 되자.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준 메시지입니다. 이게 3년만 미쳐보자. 그리고 우리는 자유인이 되자. 자,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부의 미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간의 중요성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의 기반은 세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고 지식이 있다 그랬어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아껴 써라. 그리고 시간을 생각 없이 다루는 사람, 이 시간을 막 쓰는 사람, 생각 없이 다루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나 하루 24시간 산다. 1440분을 우리는 산다. 누구나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이다. 누구나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을 누구는 열심히 살면서 성공자의 모습을 살아가고 그렇지 못한 모습을 살아가는 분에 대해서는 절대 결과에 탓하면 안 된다. 왜? 24시간 누구 똑같이 준 거고 1440분을 어떻게 내가 쓰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아셨죠? 불평만 안 되는 거예요. 엘빈 토플러가 뭐라 했어요? 부의 세 가지 기반, 시간, 공간, 지식인데 세 가지 다 필요한데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데 이 시간을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 절대 성공 못한다고 얘기했고요. 또 24시간을 똑같이 누구나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을 누가 어떻게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 리더들은 이것을 세 번째 이렇게 공감하면서 앞으로 사업을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세 가지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간단하게 불은지편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양동 선생님 얘기하셨죠? 불은지편에 대해서 진짜 여러분들 해야 돼요. 그래서 10만 원씩 쓰는 사람, 10만 원씩 쓰는 사람 네 사람을 내가 찾아내가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10만 원씩 이게 기초예요. 1단계. 그러면 50만 원이죠. 50만 원이면 30만 PB가 돼. 예. 30만 PB면 내가 뭘까요? 3%가 되잖아요. 예. 약 10,000원 이상 들어오는 수입원이 되는 거예요. 이건 사업가라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여러분들 이런 ABCD 네 분의 정도의 10만 원 쓰는 사람은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내가 이렇게 되니까 10만 만 원 이상의 수입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은 수입이 없지만 좋은 제품을 편안하게 쓰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10,000원 이상 두니까 이 사람들이 뭐요? 나도 10,000원씩 두는 사람 4사람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30만 원씩 30만 PB 쓰는 사람 4명이 나오잖아요. 예. 사실은 이게 1단계고 2단계 여기까지만 가서 내가 이렇게 되면 9%가 되잖아요. 이게 150만 PB 150만 PB인 9%가 되잖아. 그리고 여기서 다 빼줘도 10몇만 원 수입이 되지 않습니까? 돈이 더 되네? 나도 이제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기초사학과 파운데이션, 브론즈 파운데이션 여기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면 뭐예요? 빌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루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에메랄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요 파운데이션이 되기까지 요런 소비자들을 찾아내라. 이건 누구나 됐어요. 이 사람들한테 요런 수입이 되는 것을 보여줘라. 요런 사람이 요런 수입이 되는 걸 보여주면 빌더가 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빌더가 되면 그 사람도 힘이 안 드는 거야. 1단계에서 2단계 가는 요 단계까지가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해요. 왜? 빌더 되면 100만 이상 수입 들는데 그만둘 이유가 없어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브론즈에 대한 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그 다음에 소비자 만들기 SOP 있죠? 여러분 진짜 50명의 SOP를 하게 되면 500만 PB가 매월 1일날 딱 뜨는 거예요. 이런 사업자가 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 20만 원씩 쓰는 사람 50명을 이런 만들면 1000만 PB 되잖아요. 그럼 수입이요. 이런 부터 수입은 거의 한 3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제 코업 보너스 다 받는 수혜자가 되고요. 오히려고 진짜 매일 우리가 5명의 신규 소비자를 매일 등록하시고, 그죠? 15명의 골드 소비자를 만들어가고 50명의 네트워크 형성해서 SP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 항구함에서 강조되는 부분이자 우리 그룹에서 여러분들한테 중점적으로 우리가 실천에 옮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 3가지 실천 사항을 함께 기억하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습관에 대한 제2의 천상에 관련된 내용을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도 하셨습니다. 자, 하이!